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라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철 제라늄 관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제라늄을 삽목하는 냉장 삽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도 제라늄 키우기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첫여름을 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라늄은 장마 시작 기점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설프게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더위에 잎도 떨어지고 그리고 웃자라고 잎색도 시원치 않고 볼 때마다 마음이 심란해지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삽목을 해서 얻어낸 개체들인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키운 거고 이것은 베란다에서 키운 거고 그리고 이것은 외부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창틀에 놓고 제가 키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창틀에 놓고 키운 게 아무래도 가장 싱싱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 새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서 창틀에 놓고 키운 건데 여기 꽃도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잎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장마 시작쯤에 강전정을 해가지고 완전 다 쳐내서 지금 새순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잎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 집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이다 보니까는 이 바람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잎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각자 적응해서 여름을 나는 모습이 다를 뿐인데 다른 사람의 것은 여름이라도 잘 자라고 싱싱하게 크는 듯한데 왜 내 거는 잎도 다 떨어지고 뼈라뇽이 될까 이렇게 심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경이 다 다를 뿐입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환경이 7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 거치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곳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인 듯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도 하고는 싶지만은 내 취미 생활이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집은 창틀이 좀 좁기는 한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수 같은 경우도 좀 봐가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흘렀는데요. 제라늄을 흔히들 물을 말리고 거름을 주지 말고 가지치기, 분갈이, 기타 등등 여름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키우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제라늄 물주기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흔히 많이 보는 게 제라늄 흙배합은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심어 놓으셨는데 물은 배수 구멍에서 나오지 않게 조금만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주시려면은 흙배합 때부터 배합이 달라져서 적은 양의 물로도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배합을 해줘야 되는데 흙배합은 일반 흙배합처럼 배수가 잘 되게 해놓고 물을 조금만 주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흙배합은 나만의 방식대로 하고 물주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따라하면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키우는 형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적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자꾸 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원리를 알아야 본인의 환경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응용에 의해서 딱 정해진 정답도 없고 그리고 환경과 키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흙은 통기성 좋고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해놓으면은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식물에도 좋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편합니다. 배수와 통풍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두실 때 비를 맞춰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장마 기간 내내 이 창틀에 있는 것은 그냥 비를 다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음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를 맞추는 것이 좀 꺼려지신다 그럴 경우에는 야외에서는 한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랭사를 갖다가 씌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흔히 밭에서 배추나 이런 거 키울 때 배추잎 나비를 막기 위해서 씌워 놓는데
이게 미세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비를 막아주고 그리고 식물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라늄은 통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습한 날씨에 비를 막는다고 이렇게 비닐이나 이런 거 씌우지 마시고 이런 한랭사 이런 거를 씌워주시면은 비도 막고 그리고 통풍도 잘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를 그냥 맞추는 편인데 이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와서 식물이 죽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휴가를 가시기 전에는 전날 식물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만약에 다녀오셨는데 식물의 상태가 시들어서 잎이 축 처져 있을 경우에는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서 이 화분의 3분의 1 정도가 잠길 수 있게 그렇게 담가 두셔서 저명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물을 또 충분히 빼주시고 그리고 평소대로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화분 표면에다가 물을 주는 그런 두상관수법을 쓰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시든 것을 살려낼 때는 저명관수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거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름은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제라늄이 무더위에 잘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질소가 가다하면은 더 쉽게 무르게 되고 그리고 거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 상세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라늄 여름 분갈이와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제라늄 여름 분갈이와 가지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지만은 그 필요에 따라서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습이 지속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냥 두어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습이 심하게 되면은 여름에도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뼈라늄 상태에서 과습이 오는 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치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장마철 내내 비를 다 맞췄고 그리고 심지어 장마 시작쯤에 보기 싫어서 제가 강전정을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한 그런 형태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지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제라늄 같은 경우는 리갈게나 아니면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는 가지치는 시기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이것도 엔젤라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 대를 심어 놓은 거라 마음껏 자라게 이렇게 그냥 키워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막 이런 좀 지저분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치기를 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시는 환경이 통풍이 양호하고 별 문제가 없는 환경이라면은 필요시에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라늄은 여름에는 무조건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물음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절단도구 소독이나 아니면 절단면 소독은 꼭 해주시고 그리고 흐린 날을 피해서 맑은 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창틀에서 비를 마음껏 맞추고 이렇게 키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새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다 키우는 것은 아니고 이거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제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두십시오. 이건 두셨다가 이게 뭐 자란다고 해서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가 찬바람이 났을 때 이 순은 겨순들은 제거를 해서 그 겨순도 삽목을 하면은 그 발근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거해서 버리시거나, 그래서 지금 꼭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끝부분만 지금 잎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형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것도 찬바람이 나게 되면은 이 위에 여기를 잘라서 적심을 해주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겨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서 겨순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통풍 잘 되는 곳에서 그냥 자랄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꽃대가 생겼을 때 일부러 따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두시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게 피던지 아니면은 힘들 경우에는 도태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은 따주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제라늄이나 다른 식물에 이런 거 이렇게 홈땡땡이나 F땡땡 이런 거 많이 뿌려주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넓어서 날아다니는 것을 뿌려서 잡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직접적으로 식물에 뿌려서 식물에 닿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기름 성분이 안 들어가고 수성이라 그러지만 식물에 닿게 뿌리게 되면은 식물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그 식물에 어떠한 반응을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을 식물에 직접 이렇게 대고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식물이 냉각이 되기 때문에 때 아닌 냉의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효과는 만능 살충제가 아니라서 그 파리, 모기, 날벌레 종류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식물에 정작 피해를 입히는 그런 종류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살충제를 뿌리실 거면은 식물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살충제를 뿌리시는 게 조치도 빠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꽃이 피어 있던 부분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것들은 그냥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마른 잎이나 이런 것이 저절로 떨어져서 이렇게 화분위에서 방치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병충해 예방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른 잎은 그냥 두셨다가 이렇게 저절로 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떼내셔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소독된 가위로 이 입자로 이 부분을 좀 길게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내려서 따주셔가지고 이 줄기에 흠집이 생기면은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 식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 식물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저분해서 싫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흙도 날리고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이런 이유에서 좀 꺼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쌀뜨물이나 막걸리 같은 거는 실내에서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조경하시는 분들이 소나무 이식때 그 발근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많이 주곤 했는데요. 특히나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에 공생균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실내에서는 요즘은 질 좋고 값싼 거름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식물도 깔끔하게 키우고 여름에는 화분 주변이나 표면에 깨끗이 청소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듯 해도 병충해 예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 제라늄 관리에 있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무더운 여름을 잘 나게 하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제 예전 영상 중에 장마철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다음은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냉장 삽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삽목을 할 때 삽수는 싱싱한 상태에서 해주는 게 발근도 잘 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자칫하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물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늘에서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좀 수분기를 말렸다가 삽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절단면이 습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오염이 되거나 삽목을 하더라도 이미 너무 시들해져서 이렇게 못 살아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육성 식물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더운 여름에는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냉장 삽목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냉장 삽목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니고 원래 있는 삽목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라늄에는 널리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은 해보면 이것도 의외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냉장 삽목은 보통 삽수 채취 시기가 그 삽목 시기와 잘 맞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 삽목을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삽수 자체가 냉장고에서 저온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온 처리 효과도 있어서 발근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단면이
저온에서 서서히 유지되면서 아물기 때문에 병균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발근을 촉진해서 안전하게 활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길게 우짜란 이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이 삽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절단된 부분, 이 절단면 같은 경우도 좀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산성 차염소산수나 아니면은 이런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 이런 강황가루 이런 것을 그냥 살짝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 정도만 이렇게 발라두시면은 이게 그대로 그냥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 좋지만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한 삽수를 갖다가 그 삽목을 할 때처럼 잎을 갖다가 다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절단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키친타올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말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고 여기다가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냉장 온도는 보통 4도씨에서 7일 정도 두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 제라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완전히 너무 시들어 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잎이나 이런 것들이 냉해를 입어서 삽목에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친타올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걸로 말아 두시는 이유는 여기 냉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보호를 하고, 그리고 여기 습기나 이런 것들이 좀 건조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급격하게 마르지 않게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잎이 구겨져도 이런 식으로 말라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면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거고요. 좀 열흘 정도 된 게 있는데, 여기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시든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상 7일 안팎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 제라늄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라늄이 의외로 저온에서 잘 견딥니다. 그럼 이렇게 저온에서 보관을 했던 그런 삽수를 갖다가 삽목을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삽목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을 물꽂이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물에다가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꽂이는 사실 별로 이렇게 여름에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흙에다 하실 때는 2시간 정도 좀 물올림을 했다가 해주시는 게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흙에다 심었을 때 발근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흙에다가 할 건데요. 코크피트에다가 강모래를 5대5 정도 비율로 섞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목 방법은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고 또 소개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또 나름 하시는 방법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흙에 삽목을 하시게 되면은 물은 꼭 충분히 주셔가지고 그 삽수가 흙에 잘 안착이 되고, 그리고 시든 부분도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냉장 삽목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제라늄 삽목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제라늄 삽목이 어떤 분은 굉장히 쉽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뭐 좀 특별히 제 생각에는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또 다른 방법들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제라늄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좀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냉장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식물도 식물이지만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휴가철 안전운전 하셔서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